안녕하세요, 뿔란입니다. 다시 고산 윤선도 시인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가장 마음이 쓰이시나요? 이분의 시조를 읽으면 모든 문학작품이 그렇듯이 본인의 어떤 고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니 도대체 왜? 뭐 이렇게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내용목을 다른 말로 얘기해 보자면 이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수저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되겠습니다. 종손이라 이 집안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금수저인가 잠깐 보도록 하죠. 해남 윤씨 집안인데요. 시조가 윤존부라는 분이시고 고려 중기 때 분이라고 해요. 집안이 원래 세습하는 하급 무관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집안에 윤효정이란 분이 태어났는데 인양반이 굉장히 똑똑해서 원래 무관, 하급 무관이던 집안을 인양반이 진사시에 합격해서 진사가 됨으로써 문반 집안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뭐 진사는 벼슬은 할 수 없지만요. 그렇지만 어쨌든 문반 집안이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사실 장가를 굉장히 잘 갔어요. 같은 동네에 있는 해남 정씨 집안에 장가를 갔는데 이 집안은 이제 무관이 아니고 향리예요, 향리. 그러니까 지방에 세습하는 행정직? 근데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은 그때까지 그런 풍습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재산을 똑같이 배분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효정이 굉장히 물질적인 기반을 크게 잘 닦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 해남 정씨 집안에 장가를 든 다른 분이 또 있었는데 금남 최부라는 분이 해남 정씨 집안에 장가를 들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분이어서 이분이 해남에 와서 살면서 많은 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가마를 주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그런 덕을 본 거죠. 처가덕을 여러 가지로 보게 된 거죠. 게다가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물질적인 기반을 마련한 뒤에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더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갔을 뿐더러 이분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그냥 장자에게 몰빵해서 줍니다. 그래야만 재산이 흩어지지 않고 더 불려나가는데 유리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재산을 몰빵 받은 큰아들이 귤정윤구라는 분인데 게다가 인양반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요분의 이제 역할도 컸겠죠. 그래서 이분은 진사가 되고 또 대과에도 급제를 해서 드디어 벼슬길에 나아가게 됩니다. 집안이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이분이 아들을 3명 두었는데 첫 아들이 홍중이란 분인데 인양반이 아들이 없었어요. 재산은 몰빵 받는 이제 종손인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분들은 아들이 없으면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의 둘째 아들인 윤육이라는 분을 양자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제 집안을 물려받고 근데 이분이 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했죠. 자기 형의 둘째 아들인 선도 이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데리고 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우리의 윤선도 시인이죠. 그래서 윤선도 시인이 해남 윤씨 어초운 공파의 종손이 되어서 이렇게 잘 지키고 잘 불려온 그런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 집안 재산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렇게도 얘기를 했대요. 나라 국자를 써서 조선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부자였던 거죠. 그래서 윤선도 시인도 그렇게 힘껏 자신의 집안을 더 잘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종손으로서 어떤 그런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도 계속 잘 되어 나갔죠.
자, 윤선도 시인은 남원윤 씨 집따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빠가 판서, 그러니까 뭐 장관쯤 된다고 보면 될까요? 장관 집따님 정도?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3명을 두었는데, 인의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름을 지었죠. 자, 그래서 큰아들인 인미에게서 또 큰아들 이석, 윤이석이 나왔는데, 윤이석이라는 이분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대요. 요절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이분이 대를 잇진 않고 집안은 이분이 계속 이어서 대신 요 이석의 아우인 이후에 네 번째 아들이 여기로 가서 집안을 잇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공제 윤두서입니다. 미술 교과서를 보신 분은 이 그림을 다 보셨을 거예요. 윤두서라는 분이 학문으로도 유명하지만 여태까지 우리에게 기억되는 걸로는 역시 그림이죠. 이분의 자화상, 윤두서상, 이분이 직접 그린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윤손도 시인하고 많이 닮았나요? 이분이 얼마나 학문적으로도 뛰어나냐면 해동소공자라고 불렸대요. 요 소공자가 소공녀 할 때 그 소공자가 아니죠. 해동이면 조선 우리나라고 해동의 작은 공자다. 공자 맹자 할 때 그 공자. 예, 그래서 공자에 비견될 만큼 그렇게 학식이 높다. 이 정도 이야기 되겠습니다.